동병상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김윤우 변호사님, 동병상련이라는 게 정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내가 정말 당신의 아픔을 다 공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본인이 일단 지금 본인 사건이 대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예, 본인도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난도질을 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토로를 했거든요. 네. 예, 무죄를 받았지만 내 명예는 이미 무너졌고 그 얘기를 지금까지도 이죽거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취지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추징금 때문에 수십만 원 강연료조차 압류를 당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처럼 무고한데 고통을 재판 후에도 많이 느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이런 동감을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원 판결을 내리면 이제 판사로 활동하셨었으니까 법원 판결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옳고 어떤 사람은 그르다는 것을 이제 판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르다고 판단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다 억울하다고 하죠. 네, 어때요? 그렇습니다. 그 법정 내 풍경은. 그 진 사람은 어쨌든 재판부를 비난하고 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거의 뭐 공통된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병상련을 느끼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을 응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재심 요청은 김종 교수님 이 본인이 재심 신청할 수 있는 거죠? 한명숙 전 총리도 이 재심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그 근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개인이 할 수 있겠지만 거기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아니면 네. 재판의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상리한 것이 나오지 않게 되면 재심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는 재심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준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 이유는 뭐냐면 한만호 씨가 그 증언한 내용은 재판에 다 반영이 됐지만 예. 그 이후에 한 씨와 최 씨라고 하는 계속 유증 교사가 있다라고 하는 네. 검찰에 의한 유증 교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조사를 해서 재조사가 합당하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재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권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바탕에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지금 검찰이 여권에 대해 상당히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법률적인 예. 내용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지 않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고민이 뭐냐면 저도 21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여전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을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대 총선의 민의는 적폐청산 또는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보다는 예. 코로나19를 잘 막는 것, 그다음에 경제를 극복하는 문제가 가 있는데 지금 이 초두부터 아까 나와 있는 윤미향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네. 과거사 문제까지 나오는 방식들로 했을 때 저는 2004년도 소위 15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난 다음에 너무나 정치개혁에 몰두하면서 민심과 어긋나면서 당의 지지가 떨어졌던 과정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저는 네. 재조사도 필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문제는 민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면 되는 거고요. 정치화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재조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정치화시켰을 때 소위 민의와 어긋나는 방식의 첫 발걸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혹대로 해소를 하다. 하지만 정치의 본령은 여기에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문제랑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예. 대해서 소위 여당이 힘을 갖고 그러니까 177석을 만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123, 122로 맨날 싸움만 하니까 그러지 말자라고 해서 만들어준 거라면 좀 거기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명숙 전 총리는 그러니까 재심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심을 자기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어쩌면 지금 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재조사해보자. 예를 들어서 특히 7월 1일서부터 이제 공수처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재조사해주기를 내심 바라는 게 아닌가. 예, 한 총리는 지금 이제 반응 자체는 아이고 내 때문에 부담을 이제 가지는 거는 이제 곤란하다,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제 뉘앙스인데 이게 뭐 진담인지 진심인지 아니면 예. 뭐 약간 표정 관리인 건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누군가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으면 낫겠죠. 한 예.
깊숙한 진심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그걸 떠나갖고 이번 이제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하고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정의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강자의 이익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이기는 게 정의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정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한명숙 이제 이 관련된 이 이야기가 총선에서 이기자 말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정의라는 거하고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국민 민심은 그렇게 반응을 네.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논리에 따르면 예.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모든 검찰 수사나 판결도 모두가 다른 정부가 바뀌면 다 불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조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판결이나 그 수사가 다 이제 강자의 이익이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수사로 이해가 되는 이런 시대를 만들면 안 되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정말 제가 네. 새롭게 알았습니다. 강자의 이익이 정의다라고 이제 그리스 시대에 이렇게 트라시마코스 정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론에 그것도 소크라테스가 네. 그거를 이제 논박을 하죠. 반박을 하는 논박을 거고. 하는 걸로 이제 그 체결이 쭉 쓰여져 있는데 옛날부터 결국 이제 이런 논리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뭐 역사라는 게 뭐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뭐 말과 네. 비슷한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문명이라는 게 이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투쟁의 역사를 거쳐서. 예, 예. 여러 가지 기제들이 발전이 된 건데 이거 완전히 2000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네. 저는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는 여당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적당히들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고 만기 네. 출소까지 한 사항이에요. 그런 분이 나는 결백해라고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 상황들 모두 다 재조사해야 됩니까? 한명숙 총리가 추징금 안 내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추징금을 안 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안 내는 일은 나쁜 일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위증 의혹이나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은 이전에 재판에서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재조사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적 체계성,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법의 판결도 뒤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예. 생각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방식과 다시 재조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힌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언론이 제기했다 그러면 그런 수사 관행이 아예 없었던 좋은 검찰의 풍토였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검찰도 이 2018년인가요? 2019년인가요? 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예. 법무부 안에 예. 그 과거사를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문제의 있죠. 사건들을. 그래서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런 문제 제기가 이미 그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 중에 하나로 이것도 떠오르고 있다면 이것도 예외 없이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네, 그럼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김상일 평론가님, 그러면 적당히 좀 해라 이런 말에 대한 어떤? 아니 저는 이게 그렇게 모든 걸 일반화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좀 아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문명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문명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안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뭉뚱그려서 보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이것이 수사냐 조사냐, 조사요 조사. 자꾸 법 체계로 넣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억울한 걸 풀어줘야죠. 그래서 행정 영역에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네. 사법 영역으로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근데 재심이란 단어, 공수처라는 단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들어오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고 뭔가 이게 대단히 잘못되고 부적절한 걸로 보여요. 네. 저도 이게 뭐 지금 재심으로 가는 거다, 공수처로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행정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의 억울한 관행 같은 게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걸 재조사할 만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행정의 영역에서 조사하는 것은 해줘야죠. 그걸 해보고 난 다음에 김종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게 드러나서 법의 영역으로 갈 만한 사안이면 네.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김상희 평론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교도소가 있고 교도소 가서 만기 출소한 사람들 99%가 다 억울하다고 해요. 그거 다 그러면 억울하다는 거 다 조사해 줄 겁니까? 아니, 뭐가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저는 있으면 해줘야죠. 지금은 뭐가 드러났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 다 예전에 나왔던 겁니다. 그것을 왜 지금 자신들이 총선에서 이겼다고 이렇게 밀어붙이식으로 합니까? 자, 요 잘못한 건 부분은 잘못한 겁니다. 이 부분은 예, 판사 새로운- 출신인 우리 김윤 변호사가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지금 법정에서도 아마 분명히 이렇게 네. 논란이 많을 겁니다. 네, 법무부에서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단 뭐 저는 수사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정도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KBS 보도에 의하면은 뭐 최모 씨라는 분이 네. 자기가 법정에 증인으로 썼었는데 위증 교사를 받았다고라고 하면서 네.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진정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법원에서 신빙성이 인정되기 쉬운 부분이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가 위증을 했다. 라면서 진술을 한 것이고 네. 또 폭로의 경위가 지금 다른 것보다 또 검찰에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안 해줘서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어떤 심리적 네. 분위기 자체가 폭로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요 진정서가 네. 그대로 인정되면은 죄송합니다. 재심 사유 2개가 나옵니다. 네. 하나는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재심 사유가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치를 떠나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때 근데 이 부분 하면 지금 그 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시의 검찰 권력에 한번 좀 기대를 해봤던 거고 어쩌면 지금의 검찰 권력에 좀 다른 기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진정서를 낸 예, 사람이.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검찰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형이 확정된 다음에 형 집행정지도 할 수 있고요. 뭐 가석방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예. 재소자 입장에서는 검찰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고요. 변호사업계에서는 의뢰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는 정말 무섭다. 예. 말을 잘못하면 나중에 뭐 좀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 정도로 무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진정서를 낸 거거든요. 예. 그 정도 용기를 냈는데 이거를 단순히 허위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이 화두를 민주당이 꺼낸 이후에는 조금은 지금은 좀 잠잠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두를 꺼낼 때 조금 과도하게 꺼냈죠. 예. 그러니까 반발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좀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차근차근 해야 된다. 여당에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예.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조사의 사안이 다른 재소자들, 출소한 재소자들에게도 만약에 나온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조사거리가 저는 네. 된다고 봅니다. 저도 잠깐 네, 말씀드리면 말씀하시죠. 아까 이제 국가론 말씀하셔가지고요. 국가론에 뭐가 나오냐면 정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한 몫을 그 몫에 맞게 돌려받는 걸 정의라고 얘기해요. 저는 원칙적으로 그 당시에 잘못된 부당한 조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전 거기서 소명해 주는 것이 저는 법치국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강자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야당이었고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집권 세력의 힘, 이해력으로 많이 반영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민주당이 접근하는 정쟁화시키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예를 들면 과거에 검찰의 잘못된 관행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복권시키는 방식이 맞는 건데 이걸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공수처나 다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되지만 네. 개인의 피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여러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하나 보태보겠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합니다. 법 앞에 평등한 사회가 진짜 자유민주주의 사회겠죠. 마지막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